자, 이번에는 질량 측정하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만들었던 이 도면에서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가시면 파트 바디라고 있고요. 파트 바디에 요 패드1이 하나 있었죠. 요 패드1을 하게 하려면 여기 파트 바디를 플러스를 눌러서 패드1을 플러스 누르면 sketch.1이라는 먼저 생성했던 스케치 파일을 우리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렸던 이 스케치 1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이 됐나요? 여기가 확인이 됐으면 이번에는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130mm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180mm로 수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로 따지면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0mm로 되어 있는 부분을 180mm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180mm로 좀 바꿨고요. 그 상태에서 패드 스케치를 수정하기 위해서 스케치 3를 이번에는 더블 클릭을 해 나머지는 치수가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빨갛게 되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그 부분이 치수가 늘어날 거고요. 이번에는 패드 3를 플러스 시켜서 스케치 3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스케치 3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요 80mm로 되어 있는 거를, 요 높이가 80mm로 되어 있는 거를 83mm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꾼 상태에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 버튼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플랫 레디우스를 수정하기 위해서 엣지 플랫 1, 2 이게 지금 두 개 다 바꿔야 될 텐데요. 얘를 클릭해서 21mm를 19mm를 좀 더 샤프하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엣지 플랫을 제가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둘 다 19mm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아까 g으로 바꾼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옵션스 눌러가지고 유니트를 킬로그램으로 그대로 먼저 했던 것처럼 바꾸고요. 두 자리로 바꾼 상태에서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루미늄은 스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얘를 딜리트 시키고요. 다시 어플라이 머티리얼을 클릭하셔서 먼저 본 대로 스틸로 바꿔요. 스틸은 7.86g per 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부품이죠. 그렇게 해서 프로퍼티즈를 가게 되면 매스가 11.88이 나와야 돼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패드 바꿨고 83mm로 바꾼 상태에서 11.88kg이 되어야 합니다. 11.88kg 소스등 두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맞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수정을 하셨으면 이제 11.88kg 나온 걸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을 좀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홀을 좀 뚫어서 넣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홀 뚫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홀을 뚫어 교재로는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7페이지처럼 홀을 뚫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스케치 이 패드 2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패드 2가 이거죠. 패드 2의 랭스가 44mm였는데 얘를 30mm를 좀 줄이겠습니다.
얘를 줄이라고 좀 돼 있으니까 패드를 좀 사이즈 줄이고요. 이렇게 해서 OK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요 부분을 얘를 업데이트하고 여기를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하겠습니다. 네,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이제 뭔가 사이즈가 되는 원을 하나 그려줄 텐데요. 이 원을 그려주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제 해주는데 어떤 거를 선택해주고 스케치를 해주냐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한 상태에서요. 이 스케치 옵션 중에 돼지코처럼 생긴 애가 있었죠. 우리가 먼저 번에 요렇게 생긴 실린드리컬 일롱게이티드 홀이라고 있었네요. 얘를 한번 선택을 해 줘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되게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R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사이즈가 잘 보이는지 확인을 10도 이렇게 되고요. 얘가 좀 너무 나갔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실린더리컬 요거를 해주면서 요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컸으니까 조금 수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수정을 해볼게요. 요 부분에 컨센트리시티를 맞추기 위해서 요 원점이랑 요 원과 원점의 중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동시에 선택해주고 컨센트리시티를 맞춰주고요. 그 상태에서 요 부분의 레디우스를 R38로 두겠습니다. R 얼마라고? 요 부분의 레디우스는 R을 38mm가 되도록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를 키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부분의 레디우스는 6.5mm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mm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의 레디우스를 6.5mm가 되도록 할게요. 요 부분에 좀 컨센트리시티가 안 맞은 부분이 있었어서 요 호랑 얘랑 원점을 좀 일치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일치를 시키고요. 또 지금 안 맞은 부분은 없네. 얘는 6.5mm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의 사이즈를 좀 바꾸기 위해서요. 여기에 축을 하나 여기서부터 거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은 여러분들 컨스트럭션 엘리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축은 컨스트럭션 엘리먼트가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거주고 여기서부터 요 위에 여기도 축을 하나 거주면 좋을 것 같네요. 축이 호리젠탈한 버티컬한 축을 하나 세워준 상태에서 요 버티컬 축과 여기와의 각
각도를 15도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를 15도로 주면 왼쪽 편이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직접 그리는 이유가,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저랑 같이 똑같이 따라하면 이 부분이 녹색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녹색으로 만든 상태에서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포켓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뚫어요? up to next까지 속을 파보도록 할게요. 네, up to next로 해서 속을 파서 OK를 눌렀습니다. 그럼 속이 이렇게 뻥 뚫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circular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두 개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에 보면 circular 패턴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circular 패턴의 인스턴스 개수는 3개고요. 각도는 3개니까 360도를 3개로 나누면 120도가 되는 거죠. 120도가 되고 레퍼런스 엘리먼트는 크릴 라인을 선택해 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 포켓으로 바꿔주고 레퍼런스 엘리먼트 마우스 3번 버튼 누르면 크릴 라인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럼 크릴 라인에 대화창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포인트 타입을 서클 스피어로 바꾸고, 라인 타입을 포인트로 바꿔주고, 포인트 1에서 마우스 3번 버튼에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어요.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고, 포인트 타입은 circles, 코디네이트를 circle, sphere, ellipse, center라고 좀 설정을 바꿔주시고, 요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포인트 1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인트 2에서도 동일하게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해주시고요. 예, Circle, Sphere, Ellipse, Center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요 뒤에 부분에 여기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클릭해 주시고, 포인트 2개가 생성되는 걸, 라인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데피니션에 의해서 라인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OK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요 라인을 좀 전에 그렸던 요 센터를 중심으로 라인을 상대로 요 부분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완성 서큘러 패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뚫어줄 텐데 요 홀을 선택해 주셔서 요 분에 홀을 하나 그려줄 텐데, 홀 다이아메타는 20mm로 책정해 주시고 up to next로 해주신 상태에서 홀 포지셔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컨센트리시티를 일치를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치시켜 준 상태에서 엑시트 워크벤치 해주시고 홀을 이렇게 뚫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은 여기를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고, 포인트 타입은 Circle, Sphere, Ellipse, Center를 선택한 후 화살표가 가리키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모서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레퍼런스 엘리먼트 2에 있는 플레인, 요 세 번째 게 플레인이죠. 플레인을 선택해 주신 후에요. 플레인 타입은 parallel through 포인트로 좀 바꿔줄게요. 플레인 타입은 offset from 플레인을 parallel through 포인트로 해주시고요. 레퍼런스는 YZ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마우스 3번 버튼을 누르면 YZ 플레인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포인트는 위에서 생성한 포인트를 요 포인트였죠. 그럼 그 부분에 플레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OK를 클릭해 주시면 이 플레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너를 선택을 해줄 텐데요. 스티프너는 이 인설트에 보면 스케치 베이스 피처스가 있어요. 인설트에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스 보면 스티프너라고 있습니다. 스티프너를 클릭을 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모양이 복잡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요렇게 스티프너 데피니션 창이 생기고요. 창이 뜨면 프로파일의 셀렉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프로파일에 보면 셀렉션에 요 스케치를 요렇게 해주시고 좀 전에 생성한 좀 전에 생성한 요 플레인을 한번 선택해 주시면 요와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요. 복잡한 거를 좀 잘 이겨내서 우리가 스티프너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요 부분 선택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을 만들어서 서큘러 패턴을 이루고요. 요 스티프너를 선택해주고 요 플레인을 선택해줘서 스케치를 클릭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화살표가 가리키는 면이 요 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젝트 3D 네 번째 걸 선택해 준다고 써 있는데 그거는 요 내용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시면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하면요. 3D 지오메트리 프로젝트 3D 캐노니컬 실호대 엣지를 클릭해 주세요. 요 실호대 엣지가 요 세 번째 거가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면이 요 면이네요. 요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OK를 선택해 주시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노랗게 되는 것을 확인하시, 그 부분에 엣지가 하나씩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라인을 하나 거주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걷던 라인이랑 이 면이 서로 코인시던스하게 좀 전에 만들었던 여기랑 이 라인이 서로 코인시던스하게 일치를 좀 시켜주고 요 각도가 있네요. 요 각도랑 여기와의 각도가 20도가 되게, 각도가 25도네요. 25도가 되게 요렇게 바꿔주고요. 그렇게 스티프너를 완성해주고, 요 각도를 선택해주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스티프너를 선택해 주고요. 스티프너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프로파일, 셀렉션 프로파일에 요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 요 부분을 들어갔었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선택해 주고 여기를 선택해 줬었고, 스티프너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연결해 줬고요. 요 선이랑 서로 일치를, 라인 일치를, 컨시던시를 시켜줬고요. 이 각도를 25도로 선택을 해줬어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25도로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움직이지 않겠죠. 고정을 시킨 상태고요. 좀 전에 만들었던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놔둘게요. 요 부분은 놔두고, 얘를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바꾸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 스케치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빠져나오고요. 스티프너의 티크니스 1을 10mm로 고치겠습니다. 얘를 10mm로 해서 프리뷰를 10mm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10mm로 해줬고, 각도는 프로파일은 얘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뭔가 그리는데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스티프너를 그려볼게요. 스티프너에 스티프너를 그리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스티프너를 이 부분의 길이가 2mm가 떨어지게 그렸네요. 그렇다면 여기 사이즈가 좀 떨어지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길이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가 2mm가 떨어지게 그렸네요.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는 일치시키고요. 여기 일치시키고 이 각도는 25도로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높이까지의 거리를 2mm로 스케치해 줬네요. 이 자세한 내용은 도저히 262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얘랑 얘를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바꿔줬습니다. 거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얘의 두께를 10mm가 되게 프리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2mm가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좀 복잡하지만 질량을 좀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형상이 완성됐고요. 파트 1의 마이너스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properties를 보시면 10.12kg이 나왔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10.12kg인지 해답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죠. 10.12kg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듣고 좀 복잡한 파일을 질량을 수정하고 또 스티프너를 또 이 인설트의 스티프너를 이용해서 스티프너 만드시느라고 조금 복잡한 모양을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좀 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